2024년 7월 11일 국방홍보원 채널에 새로운 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바로 레이더로 드론을 격추하는 영상인데요. 드디어 레이저 웨폰을 공개한 겁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발사당 1, 2달러 수준에 불과하다고 하며 게임 체인저 마냥 이 무기를 띄워주고 있습니다. 과연 레이저 웨폰은 어떤 무기일까요? 그리고 레이저 웨폰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현대 전장에서는 다양한 투사 무기들이 있습니다. 자주포나 방사포, 항공기,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등이죠. 이 중 항공기는 공군이 막고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은 지대공 미사일이나 함대공 미사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자주포나 방사포입니다. 자주포나 방사포는 유도가 되진 않지만 한 발당 가격이 120만원 정도인데 대공 미사일의 경우 비싸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정도라 대공 미사일로 방어하기에는 가성비가 너무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포탄이 떨어졌을 때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훨씬 크기 때문에 쏘면 손해, 안 쏘면 더 손해가 발생하니 울며 겨자 먹기로 발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한 발에 70만원 정도 하는 가삼 로켓 상대로 한 발에 2천만원 하는 아이언돔을 발사하는 겁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미사일들을 막을 수 있을지 고민했는데요. 여기서 등장한 아이디어가 바로 레이저를 쏴 격추하자는 아이디어였습니다. 레이저는 레이저 매질에 전자가 들뜬 상태에서 안정된 상태로 돌아갈 때 빛을 내고 이 빛이 다른 전자에 맞고 빛을 방출하게 되면서 연쇄 반응으로 빛이 증폭되는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 빛을 한쪽은 완전 반사되는 거울, 한쪽은 반투명 거울을 맞대면 일정 에너지 이상이 된 빛이 반투명한 거울로 하나의 파장만 가진 빛이 나오는 겁니다. 다양한 파장이 함께 있는 빛과 달리 원하는 파장만 방사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연구용, 의료용, 산업용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죠. 특히 산업 현장에서 레이저는 절단, 천공, 용접 등의 용도로 폭넓게 사용 중입니다. 이 강력한 절단력을 무기로 사용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해서 만든 게 바로 레이저 웨폰입니다. 레이저 웨폰의 가장 큰 장점은 발사식 경제성입니다. 미사일은 관리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발사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항상 캐니스터에 보관해야 되고 습도와 온도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줘야 하죠. 거기에 추진 연료도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유도를 담당하는 반도체 소자도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등 생각보다 관리가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레이저는 그런 관리가 일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딸깍 버튼 누르면 레이저가 발사되는 방식이죠. 레이저를 1회 사용할 때 1에서 2달러 정도의 전기가 사용되니 레이저 웨폰을 양산하고 설치하는 비용만 생각하면 될 정도입니다. 발사 가격이 싸니 훈련할 때도 부담이 없다는 점도 큰 이점일 겁니다. PRI 100번 하는 것보다 사격장에서 실탄 한 발 쏘는 게 더 효과적인 걸 생각하면 훈련할 때 부담이 없다는 건 매우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격 확률이 100%에 가깝습니다. 기존 대공 미사일들은 상승 후 하강 단계에서 요격하는 꽤 복잡한 기동을 합니다. 그래서 요격 대상의 낙하가 빠르거나 아니면 유도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하면 요격을 실패할 확률이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저 웨폰은 빛을 이용합니다. 마하 5든 10이든 그 어떤 요격 대상도 빛 앞에서는 멈춰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빛은 직진하기 때문에 대공 미사일 같은 복잡한 기동을 할 필요 없이 조준만 잘하면 되죠. 그래서 탐지 과정에서 요격 대상을 파악하고 사격 재원을 산출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면 레이저 웨폰 자체의 요격 확률은 100%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낙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북한이 날리는 오물풍선은 격추를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건데요. 요격을 하기 위해 대공기관포를 발사하면 대공기관포의 낙탄에 자칫 잘못하다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요격을 안 하느니만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공미사일로 요격을 하더라도 대공미사일 및 요격 대상의 잔해는 남을 수밖에 없고 땅에 떨어지는 오발탄은 시한폭탄과 같죠. 하지만 레이저는 낙오탄이 없습니다. 물론 요격 대상의 잔해가 떨어지는 건 변함없이 여전히 문제일 테지만 적어도 우리가 요격하기 위해 쏜 탄이 남한 땅에 떨어져 시민들이 목숨을 잃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테죠. 이렇듯 레이저 웨폰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차세대 대공무기로서 각 나라에서 연구를 하는 중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언빔을 개발해 배치하고 있으며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아이언빔은 7km의 유효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2033년까지 100kW 이상의 출력을 10km 거리에서 동전 지름으로 빔을 집중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2년 4월에 일련의 실험에서 드론, 로켓,
박격포탄, 대전차 미사일 등을 성공적으로 격추했다고 발표했으며 23년 10월에 가자 지구와의 남부 국경에 아이언빔을 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해군용 아이언빔도 4에서 5년 내에 가동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초음속 대한미사일이 속속들이 등장하여 더 이상 대공기관포로는 대처가 힘들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매우 성공적으로 배치만 된다면 매우 효과적인 방어체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형 레이저 대공무기라는 이름으로 최근에 언론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알려진 정보에 의하면 20kW 수준으로 거리는 3km 정도로 짧고 드론 30기를 10여 초 간격으로 요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미국, 이스라엘과 비교하면 떨어지는 성능으로 아직은 실전 배치보다는 실험에 성공했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설명에 의하면 현재 한국형 레이저 대공무기는 2030년까지 블록 1, 2, 3로 나누어 개발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블록 1은 20kW의 성능을 가졌으며 블록 2는 이동식 차량에 탑재한 버전, 블록 3는 100kW의 출력을 내는 것이 목표라고 하며 아이언빔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낼 것으로 추정합니다. 만약 한국형 아이언빔이 성공적으로 배치된다면 2030년 이후 우리 군은 고고도는 사드와 LSAM, SM3로 방어하고 중고도는 팩3와 천궁2, 천궁1이 방어하며 저고도는 람드와 한국형 아이언빔이 방어하는 다층 방어 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방공망을 갖추게 된다면 유사시 우리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외교적으로도 북한의 전략이 통하지 않음을 과시할 수 있죠. 물론 이 모든 것은 킬체인 구축과 함께 레이저 웨폰이 성공적으로 배치됐을 때의 말이긴 합니다. 레이저 웨폰이 바라는 장밋빛 미래만 보면 게임 체인저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값싼 요격 비용과 100%에 가까운 요격률은 어느 누가 봐도 매력적이니까요. 그렇다면 정말로 레이저 웨폰은 미래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레이저 웨폰은 미국이 1970년대부터 방어용 무기로 개발한 무기입니다. 결과물로 고에너지 액체 레이저 지역 방어 시스템이라던가 YAL-1이라는 보잉 747-400형의 레이저 웨폰을 달아 탄도미사일을 격추하는 항공기도 개발했죠. 하지만 모두 실험 단계일 뿐 제대로 실전 배치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빛의 특성 때문입니다. 중학교 교육과정에도 나오는 빛의 세기 공식이 있습니다. 빛의 세기는 거리가 R만큼 멀어지면 R제곱 분의 1이 됩니다. 이건 레이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같은 에너지량의 사거리를 2배 늘리기 위해서는 4배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야 됩니다. 현재까지도 레이저 웨폰의 유효 거리가 길어봤자 10km밖에 안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문제는 냉각입니다. 출력이야 단순히 에너지를 더 많이 투입하면 되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하면 발전소에서 직접 전기를 끌어다 쓰는 방법을 쓰면 해결되니까요. 하지만 이 에너지를 레이저로 만드는 과정에서 엄청난 열이 발생하고 기기는 냉각을 위해 거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대해지면 유지 관리 비용이 상승한다는 문제점이 있지요. 그래서 발사 비용 자체는 1에서 2달러로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모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10만에서 15만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런 단점 때문에 YAL-1은 결국 퇴역을 하게 된 겁니다.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려면 지금 출력에 20에서 30배 더 강력한 레이저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기술력으로는 적어도 10에서 20대의 YAL-1이 동시에 빔을 집중해야 격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당 15억 달러, 연간 운영 비용으로 1억 달러가 필요하기에 현실성이 매우 떨어져 YAL-1 프로젝트는 취소됩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대공미사일을 발사해 요격하는 게 훨씬 싸게 먹히니까요. 그나마 이동식으로 가장 가치가 높은 건 해군용 레이저 웨폰일 겁니다. 이미 세종대왕급 구축함 정도의 군함도 100kW의 출력의 레이저 웨폰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날씨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빛의 굴절과 회절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빛은 비나 대기 중의 먼지에도 쉽게 굴절과 회절이 발생하기에 날씨에 따라 유효 사거리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심지어 습도가 높은 날과 낮은 날의 차이도 크죠. 이스라엘같이 1년 중 대부분이 맑고 건조한 기후라면 아이언빔이 효과적일 수 있겠지만 여름에는 습하고 비가 많이 오는 한반도 기후에서는 날씨에 따라 애물단지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해무가 상시로 끼는 바다는 말할 것도 없죠. 게다가 1cm 제곱당 1메가줄 이상의 에너지 밀도에서는 대기 중 공기 분자가 플라즈마 분해를 일으키게 됩니다. 에너지가 플라즈마 분해로 벌어진다는 거기에
에너지 손실도 상당히 높아서 출력을 올려도 목표 사거리와 출력을 내기 위해서는 전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현 단계에서 레이저 웨폰은 북한에서 날아오는 장사정포나 탄도탄을 방어하는 용도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현재 기술 수준에서 레이저 웨폰은 혁신적인 무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탄도탄이나 장사정포를 막을 거면 대공미사일을 충분히 갖춰 요격을 하거나 발사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 공격을 해서 제거해버리는 게 가장 효과적이죠. 결국 레이저 웨폰은 드론 방어책 그 이상의 역할을 기대하기에는 아직까지 어렵습니다. 물론 미래에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말로 레이저 웨폰이 게임 체인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요. 정리하자면 언론에서는 한 발당 $2를 강조하며 레이저 웨폰을 가대 포장하지만 현 단계에서 레이저 웨폰은 사거리 문제와 출력 문제, 그리고 냉각 문제 등 산지에 있는 문제점이 너무 많으며 드론이나 소형 비행체를 격추하는 것 외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어디까지나 레이저 웨폰은 드론이나 소형 비행체 격추, 폭발물 제거 같은 역할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것이지 레이저 웨폰이 등장하면 탄도탄도 막아낼 수 있는 게임 체인저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안보는 물론 자주국방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눈에만 보이는 자극적인 숫자만을 남발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과연 그만큼의 값어치를 하는지 냉철하게 분석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과거부터 그럴싸한 무기들은 많이 존재했지만 대부분 사라진 이유가 있는 겁니다. 레이저 웨폰은 과연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고 게임 체인저가 될까요? 아니면 망상에 불과한 무기가 될까요?